네, 자, 2부에서는 이제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이제 마켓나우에서 준비한 내용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네.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예, 스마트폰이 앞으로 사라진다라는 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스마트폰이, 예. 예. 사실 뭐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한 몸이죠, 한 몸. 예, 예. 그니까요. 뭐 초등학교부터 네, 요즘은 맞아요.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72억 명을 넘는다고 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인 예,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80%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전에 아마 사양길로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망이 나와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 10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판매된 스마트폰이 한 14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대한 시장이죠. 정말 엄청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사실 그 전성기를 지났어요. 계속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연간 판매량이고요. 네. 꺾은 선으로 된 그래프가 전년 대비 성장률이에요. 네. 보시면 성장률은 2014년에 24%에서 정점을 찍고 꺾였어요. 빠르게 떨어지죠. 그래도 성장은 유지를 했는데 2018년에 가서 5%, 전년 대비 5% 감소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판매 양을 기준으로 봐도 2016년에 한 15억대 정도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줄었어요. 작년 판매량이 12억 2천만 대로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2016년 그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인 거죠.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이제 전성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피크는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은 애플이 그 제일 먼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2019년에 사내 공지로 우리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 다음 세상을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넥스트 빅 띵, 그 차세대 뭔가 큰 게 다음에는 뭐냐, 글래스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뭔가 좀 웨어러블 쪽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글래스 쪽으로 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그 비전 프로라는 걸. 나중에. 근데 아직까진 그렇게 막 히트를 치지 못했잖아요. 네, 좀 실망스럽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애플이 처음 얘기를 내부적이지만 공론화했던 게 이미 2019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개발은 그 전부터 했을 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폰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또 부쩍 많아지는 거는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AI 기술이 뭐 얼트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엄청난 거대한 시장, 여전히 거대한 시장인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른 걸로 장악해 보겠어. 이런 접근이라기보다는 뭐냐면 AI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 굉장히 점점 더 침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이 AI 기술, 엄청난 훌륭한 AI 기술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최근에 아이폰 신형 나왔잖아요. 여기도 AI를 심었죠. 근데 심었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앱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많은 앱 중에서 AI도 앱 하나, 어플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얼트먼 같은 생성형 AI 쪽에 꽂힌 개발자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AI가 하나의 앱이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는 기기를 만들겠다. 스마트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기기를 개발해낸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계속 쓸 이유가 있겠어? 굳이 안 써도 돼.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를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뭐 1,000불 내외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업그레이드가 하드웨어 영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영역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면 네. 굳이 이걸 교체를 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애플이 2, 3년 지났어. 우리 업그레이드 신형 나왔으니까 니네 받고 이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스마트폰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가 그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요. 네. 2017년에 그 퓨처리즘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뒤면은 스마트폰이 뭔가 다른 걸로 교체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5년이니까 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한 2년 남은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대학교 삐삐. 1학년 때 삐삐가 엄청 유행. 그때는 지금 스마트폰처럼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그렇죠. 다 삐삐 예. 갖고 다녔죠. 저 중학생 그랬는데 때만. 그 네. 삐삐가 한 2, 3년 갔나요? 그 음.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삐삐가 막 유행이었다가 졸업할 때는 삐삐, 시티폰. 네, 졸업할 때는 시티폰, PCS 이런 거 맞아요. 나오면서 싹 없어졌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빠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빠르게 갈아타면서 시장이 빨리빨리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퓨처리즘이 2017년에 했어요. 네. 네, 그때 했고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2030년쯤에는 다른 기기로, 다른 하드웨어로 대체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드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스크린이 있고 이거 네, 터치하고 예,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 스크린이나 터치가 아니고 음성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뭔가 다른 진화가 있을 거다. 기기의 진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많은 전망이 나오고 네네. 있고 실제로 움직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음성으로 뭔가 그 명령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장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왜 보면 허공에 이렇게 네, 그쵸. 착 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화면이. 그런 시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 그다지 이제 그럴 성공은 수 안타깝게 아, 네. 성공은 못했는데 네. 그 휴메인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예. 이게 애플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와서 남녀인데 부부예요. 사내 부부인데 나와서 창업을 네. 한 건지 아니면 뜻이 나온다. 맞아서 창업하고 부부가 됐는지 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휴메인이라는 업체를 창업을 하고 네. 그리고 AI 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기기인데 예. 옷에 이렇게 핀처럼 이렇게 박아서 쓰는 기계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손바닥에 투사를 하는 거예요.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손바닥에 뭐가 비춰지잖아요. 네. 저는 이거 보고 와 되게 신박하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신기하겠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은 못했어요. 네. 이게 699달러, 700달러 가까이 되는 가격에 네. 콘텐츠는 별도로 한 24달러 정도 월 구독료를 내야 되고요. 아, 다달이 또 구독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비용이 적지가 않은데 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에러도 나오고 결함도 나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성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이에요. 지금 창업자들이 우리 인수 네네. 좀 해주세요. 이제 네. 이런 상황이고 그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데 어느 업체가 어느 사업 부분을 좀 인수하려고 한다,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상태고 또 다른 회사 중에 레빗이라는 네. 업체가 있는데 R1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기기도 역시 스마트폰을 대체하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다 이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다들 아는 뭐 구글 헤드셋이나 메타의 글래스나 이런 게 결국은 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겨냥해서 다음 시장은 우리가 장악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도전장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어찌됐든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는 뭔가 터치 대신에 음성을 인식해서 네.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장비보다는 뭔가 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데에서 착착, 예. 디스플레이가 아니죠. 화면이 막 뜨는, 화면, 그런 느낌이, 홀로그램이라든지, 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고글이 될 거냐, 뭐, 글래스가 될 거냐, 헤드셋이 될 거냐, 네. 뭐, 이어버드냐, 아니면 뭐, 음, 요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이냐, 뭐, 이런, 뭐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죠. 근데 네. 전문가들은 글래스가 제일 유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안경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네. 귀에서 뭐 이렇게 거리가 1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귀에서 가깝고, 눈 바로 앞에 있고, 네. 입과도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안경을, 요새는 라섹인가요? 라섹인가요? 네. 수술도 많이 하지만, 렌즈도 많이 하지만, 네. 그래도 안경을 착용하는 인구가 적지 않잖아요. 이미 네. 사람들한테 익숙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글래스가 다음 기기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해요. 아, 근데 그것도 약간 미용 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글래스 그쵸, 뭐 미인이 되려면 안경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예전부터 했는데 차라리 뭐 헤어핀 이런 거면 좀 헤어핀. 네.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드는데 또 여기에다가 지금 오픈AI 샘 올트먼까지도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다면서요. 예. 그 얼마 전에 일본에 갔어요. 얼트먼이 네. 이시바 총리를 만나러 갔다가 니혼 계좌이신 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기기를 우리가 개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를 들어가긴 했으나 중퇴를 네. 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 소셜 미디어 창업도 해봤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랑 달리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또 있어요. 요런 회사에서 대표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 창업을 했죠. 머스크랑. 그랬는데 또 둘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머스크는 나오고 19년에 최고 경영자가 되고 그리고 2022년에 챗 GPT 우리가 네. 다들 아는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스타덤에 오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겠다고 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 생성형 AI라는 건 하나의 솔루션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누군가의 기기에 들어가서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다른 회사,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겠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온전하게 다 가진 생태계를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비춰지는데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뭘 만들고 있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는 우선은 자니 아이브라는 그 애플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했던 실력자가 있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 대표로 있을 때 뭐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뭐 애플 워치까지 대표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맡았던 인물인데 기대가 되는데. 네, 근데 이분이랑 손잡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관심이고 네. 그리고 잡스의 부인이죠. 로렐 파월 잡스가 에머슨 컬렉티브라는 그 벤처 투자 회사, 벤처 캐피탈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투자를 하겠다고. 네. 요 정도 구도만 봐도 일단 눈길을 끌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5천억 달러. 손정이랑 손잡고. 네. 근데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스크랑 또 얼트먼은 앙숙이잖아요. 네.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면서 트럼프한테 접근을 한 것 자체도 세간의 화제였어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판을 크게 벌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챗GPT로 한번 대단한 성공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얼트먼의 발언을 이렇게 힌트 삼아서 이런저런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 네. 상태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일개 앱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기계로 만들 거다. 일단 요거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얼트먼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을 스크린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새로 만들면 스크린 중심의 기기는 아니겠지 네.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랑 소통하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그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냥 친구한테 뭐 네. 얘기를 하듯이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이 아니겠냐 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어쨌거나 액정을 보면서 뭐 이렇게 워드를 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아닐 거다. 음성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연내 이거 개발을 마무리해가지고 대만의 TSMC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제 확정이 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회사가 비상장이잖아요. 상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트먼이 상장을 할 계획도 별로 없어요. 예. IPO에 대해서 이 오픈 AI요? 예, 오픈 AI. 그쵸, 비상장. 예, 별로 그 기업 공개에 대해서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 기업이 되고 나면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기도 또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굳이 자금 조달을 받을 그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이 궁하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 뭐 손정희도 잡았죠. 네. 거기다 애플의 부인도 지금 합류를 한 상태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30억 달러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굳이 상장할 이유가 돈이 없는데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IPO가 급한 것도 네네.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성장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좀 껴서 뭐 할 수 없을까 이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라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 예. 그리고 외신에 나온 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금액을 전에 그 회수를 할 때까지 네. 오픈 AI의 이익 중에 한 75%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픈 AI가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서 성공을 하고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나 주가에 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포스트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다음에 나올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도 이 오픈 AI가 개발한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챗 GPT가 실제로 음성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말의 뉘앙스, 그 다음에 제가 좀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제 그 말 습관이나 언어 습관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워딩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가 아니라 음성 인식이라고 하면은 좀 오픈 AI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근데 마크 저커버그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커버그도 얼트만 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커버그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 다음 세상을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이번에도 못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로 굉장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시 뭐 아이폰의 앱으로 들어가거나 뭐 구글의 뭐 다른 걸로 뭘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바이스에 다른 그 빅테크 경쟁사에 종속되는 비즈니스 구조인 거잖아요. 이거를 저커버그는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머무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시대, 그 차세대 기기 세상에서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얼트만의 구상하고 똑같은 거죠. 두 개 다 네네. 가진 독립된 생태계,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죠. 그래서 작년 9월에 공개를 했던 게, 만들어내서 공개를 했던 게 오라이언이라는 글래스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건데, 근데 너무 디자인이 어글리한데요? 그냥 얼핏 보면 까만색의 두꺼운 태의 안경이잖아요. 네. 한동훈 안경이랑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 카메라만 7개가 들어있고요. 온갖 뭐 최첨단 광학 장치와 뭐 부품과 기술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뭔가 무거워 보이는데. 네, 그래서 눈동자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손목에 밴드도 같이 공급이 되는데 이게 네. 근전도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미세한 뭐 손동작이나 신경까지도 근육 떨림 같은 감지해서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착용을 하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눈동자를 감지를 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스크롤도 하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눈동자 돌리는 거. 네, 안구 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손으로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클릭도 할 수 있고. 웃긴데요, 약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웃길 수도 있는데 본인은, 예. 이런 기계인데 웬만한 스마트폰 기능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뭐 네. 통화나 문자 전송, 카톡이라는 거, 아니면 뭐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시청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됐을 때 IT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은 네. 스마트폰 대체할 만하겠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판매는 아니고요. 네. 판매는 전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기술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죠. 이게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맞아요. 무거운 것까지는 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안경은 아니죠. 예, 코랑 귀에 걸치는 건데 이게 무거우면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자다가 전화 오면 받으면 이거 안경 써야 된다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글리하다고 하셨잖아요. 세련된 좀 디자인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면서 열감을 없애야 돼요. 이게 폰이 뜨거워지는 거랑 얼굴에 그렇죠, 착용하고 그렇죠. 있는 게 뜨거워지는 거랑 좀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네. 예. 요런 크고 작은 뭐 기술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정확히 이게 판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지금부터 벌써 제 그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인 거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잖아요. 이게 그 저커버그가 베팅하는 건 메타버스예요. 네. 저커버그는 진짜 메타버스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사명도 메타 그렇죠. 플랫폼으로 예, 바꾸어가면서 지주에서 만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팬데믹 때 살짝 관심을 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그라들었죠. 지금은 뭐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커버그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2025년에 그 메타버스가 화려하게 컴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오라이언을 포함해서 기기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베팅을 하고 있는 이쪽에 좀 에너지를 두고 있는데 얼트먼이나 저커버그나 정말 뭐 이런 전략들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장악하려고 별들의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은 애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폰 신화의 주인공인데. 그렇죠. 근데 그 2019년에 사내 공시도 하고 글래스 만들었잖아요. 그 비전 프로라는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2023년에 개발자 연례 행사를 하잖아요. 전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작년 2월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 시작한 지가 이제 딱 1년이 된 거죠.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2월부터 이제 판매해서 작년 말까지 판매가 된 게 42만 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또 IDC 같은 데서는 이게 뭐 10만 대도 안 팔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애플은 첫 해 판매 목표를 한 70만에서 80만 대 정도로 두고 있었고 IB 업계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50만 대 정도는 팔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미달을 한 거죠. 근데 왜 아이폰처럼 이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을까 보면은 일정 부분 기술적인 뭐 성공을 하긴 했어요. 그 뭐 안구의 움직임을 네. 이렇게 추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키보드 없는 아이폰이라는 거를 현실화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정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3,499달러면은 그 노트북도 계속 써야 되고 스마트폰도 지금 당장은 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3,500달러 가까이 되는 기기를 또 사자니 이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뭐 대단한 기기 마니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대중적으로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앱 그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앱이 뭐 많기는 한데 볼만한 게 없다, 쓸만한 게 없다. 경쟁사의 헤드셋이나 뭐 글래스는 새로운 게임이 계속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애플의 이 글래스는 뭐 영화라든지 이렇게 볼만한 게 빨리빨리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맥북하고는 연동이 되는데 뭐 네. 다른 기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하고는 또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애플이 저번에 그 스마트카, 애플카. 애플카 네. 뭐 자율주행 개발한다 그래서 떠들썩했는데 이거 포기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증강현실 AR 그 글래스를 별도로 또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거 포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팀쿡이 되고 나서 뭐 새롭게 만드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애플한테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시장이 일단 형성이 되고 나서 네. 후발주자처럼 약간 좀 뒷북 치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는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편하게 예.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거네요, 조금. 그게 뭐냐면 아이폰도 사실 예.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블랙베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시장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 터치로 하는 거라서 그 블랙베리 밑에 달려있던 그 액정이 그 키보드라고 하나 그게 되게 조그맣게 막 예. 세세하게 있어가지고 예. 손가락 두꺼우면 쓰기 힘들 그쵸. 정도로. 예. 그거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앱이라는 문화를 아이폰이 이게 가지고 나온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 여행할 때 필수품이었는데 이거 맞아요. 필요 없어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GPS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시장들을 아이폰이 흡수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도 예. 따로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역전의 기술이 또 있는 회사이기 음. 때문에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금은 좀 이렇게 뭔가 뒤처지고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 비장의 한 그러게요. 칼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하는 네. 뭔가 좀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게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산업이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익을 잘 내는 업체 중에 그 좀 이렇게 고전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고전할 그렇죠. 수밖에 이게 없겠네요. 스크린 중심의 기기가 아니라면 네. 이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들은 좀 일감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네. 그 껍데기,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거치대, 뭐 액정 보호, 필름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물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좀 시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새로운 동력을 또 확보하는 업체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월가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뭐 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칩셋이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또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소형 칩셋이 필요하겠네요. 예, 이미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용 고성능 칩셋을 개발을 했고요. 네. 퀄컴도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그 AR, VR용 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투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업체명을 사명을 코히런트로 바꿨어요. 코히런트라는 회사가 나오면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메타버스 앞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콘텐츠 쪽은 기존의 게임 업체들이 아마 계속 주도를 해 나갈 것 같아요. 로블록스나 뭐 일렉트로닉 아트 대표적인 게임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인프라 쪽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쪽인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뭐 시스코라든지 역시 뭐 기존 업체들이죠. 펠로알토 그리고 아리스타나 아카마이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해 나갈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한번 보시면 네. 사진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오라이언보다 더 디자인이 좀 이거 맘먹고 써야 되겠는데. 암담하죠. 네. 너무 무거워 보이고 둔해 보이고 전혀 이쁘지 않고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만든 거는 뭐 개인 소비자 대중적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업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의료 쪽에서 수술을 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뮬레이션으로 의료 실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특수 분야에서 예, 그 제조업에서 뭘 조립하거나 가이드 해줄 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 뭐 설계를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뭐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 있잖아요. 네. MS365라든지 뭐 애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접목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마켓나우에서는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한 주 빅테크들의 현황 그리고 거기서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